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건 이제 람세스 2세죠. 람세스는 이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제 장수했던 왕이고요. 전쟁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물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이집트 전역에 신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건설을 했던 건설의 왕이면서 전쟁의 왕이면서 다양한 것들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죽기 전에.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기 전에 완성한 이제 신전입니다. 이제 굴을 파서 만들었어요. 그 남쪽 이집트의 가장 남쪽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앉아 있는 사람 네 사람이 이제 람세스 2세이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상징성이 가득하죠. 유명한 카데시 전투의 전투 장면이 그려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저 마차 그 식소스인들이 들어와서 남겨놓은 유산을 개발을 한 거죠. 카데시 전투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이 레바논 정도에 되는 곳에 위치한 곳이 이제 카데시인데요. 하는 얘기는 저기서 카데시에서 히타이트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기지는 못했고요. 히타이트가 먼저 이렇게 휴전 협상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싸워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그 막강한 히타이트, 이집트를 능가하는 그 히타이트가 먼저 이제 휴전을 제안해서 세계 최초의 휴전 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쟁이 이제 카데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이제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그 당시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저쪽에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전에는 여러 신전이 있습니다. 진짜 그 순수하게 그 신을 위해서. 룩소의 주신은 아몬이에요. 아몬의 부인인 무트가 있고요. 그의 아들인 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까르낙 신전은 그 세 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에요. 아몬 신전이 있고요. 무트 여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콘수 아들이 있는데 격상이 돼서 아몬 라가 되죠. 태양 신하고 합쳐져요. 이집트 신관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나중에 호루스는요. 아몬 라 호루스 이렇게 되기도 해요. 아몬 라 호루스. 아몬 신에다가 라 신의 태양 신 라에다가 이제 호루스 그 자체의 신관의 그 신격을 이제 합한 그런 신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신들을 위한 그 신전도 있지만 파라오가 죽기 전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례 신전도 있어요. 장제전이라고 하죠. 대부분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이제 완성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미완성으로 남겨 놓기도 했죠. 이거는 이제 하첵수트 여왕의 장제전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파라오죠. 여자 파라오. 남성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가짜 수염을 달고 활동을 했던 파라오인데 그 투트모스 3세를 어린 나이에 신전에 가둬버리고 하첵수트 여왕이 스스로 이제 파라오가 돼서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전쟁을 안 해요. 그냥 평화롭게 이제 무역을 해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듭니다. 나무도 수입해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섭정에서 이제 내가 이제 왕이 하겠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내가 왕하겠어. 아니 내가 지금 파라오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왕을 하냐.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이집트에 부정부패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왕인지 가려보자 해가지고 그 심판을 누구한테 내리게끔 하냐면 카르낙 신전의 이제 신관들한테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하죠. 그러면 신관들은 그냥 맨입에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만약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준다면 전쟁에 나가서 이 전리품을 다 갖다 주겠다. 노예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땅도 주고 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관들의
지위도 높아지지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뭐 배도 몇백 척, 노예도 몇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려나가요. 뭐 금도 뭐 지금 이 방에 가득 찬 만큼 그런 금들을 이렇게 쌓아 놓게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정확히 투트모세죠. 모세라고 하는 그 모세 이름의 그 모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가 이제 파라오가 되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전쟁광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지어버려요. 어머니 이름을. 왜냐하면 내세에 가서 환생을 못하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진 파라오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런 이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또 그래서 이제 신관들이 너무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신교를 없애버리고 유일신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잠시 반짝 나왔죠. 아케나톤의 아버지부터 해서 아케나톤까지. 예. 그다음에 투트모세 때는 이제 다시 원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일찍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히타이트들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수도가 이제 룩소로가 되는 거죠. 옛날에 떼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전을 만들고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 어디 만드느냐? 무덤은 무조건 나일강 서쪽이라 해야 돼요. 왜냐면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잠드는 곳이죠. 죽은 사람은 이제 나일강 서쪽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떼베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보이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평평한데 저 산 보시면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저 산. 저 산 밑에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딱 되는 순간 땅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죽기 전에 완성되기도 하지만 너무 일찍 죽어서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지금 저것은 왕들의 계곡입니다. 왕들. 여왕들의 계곡은 따로 있어요. 지금 왕들의 계곡에서는 62개의 그런 무덤이 발견이 됐고요. 자,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세티 1세. 세티 1세는 누구냐면 남세스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굴 무덤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굴을 쭉 파서 들어가가지고 관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을 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굉장히 깁니다. 이런 무덤들의 길이가 100m가 넘어요. 벽면하고 천정이고 간에 이 정말 화려하게 이제 시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좀 이렇게 퇴색이 된 그런 모습인데 저기 보이면 이제 돌관이 보이고요. 하늘의 모습에 누트 여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피라미드 대신 이걸 만들어서 했죠. 이거는 세트 1세의 그 무덤에 있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그 무덤이라고 하는 이집트 전체를 통틀어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잘 보존되고 남겨져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람세스 2세의 부인은 네파르타리의 무덤입니다. 네파르타리.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채색이 아주 끝내죠. 그러니까 이게 3,000년도 훨씬 넘은 3,000 몇백 년 전의 일인데 그 무덤에 색깔이 퇴색이 안 되고 저렇게 잘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료를 전부 다 광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광물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파르타리가 이제 지혜의 신, 따오기 모습을 하고 있죠. 토트. 그러니까 토트는 이제 모든 걸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지혜의 신 따오기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람세스 2세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고 9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부인을 굉장히 끔찍하게 여겼거든요. 엄청 끔찍하게 여겼어요. 첫 번째 부인이긴 한데 그래서 무덤도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부장품 다 도난당했습니다. 다 도난당했어요. 이집트 무덤에서 도난당하지 않은 무덤은 투탕카멘밖에 없습니다. 다 도난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환된 그 신들 거의 모든 신들을 다 그려놓거든요. 한 무덤에 거의 모든 신들을 다 그려놓아요. 신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신을 아주 멋있게 치장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신도 있어요. 또 이제 여성의 신인데 머리에 보면은 전갈을 이고 있습니다. 전갈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이기도 하지만 전갈이 도구로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다. 갖다 놨습니다. 치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여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르게트가 이제 보호신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집트는 사실은 이제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뭐 아로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로마 바르는 행위들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향수도 제일 많이 발달했잖아요. 향수가 가장 먼저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사람이 몸이 깨끗해져야 빨리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몸을 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이러지 하진 않았어요. 머리는 웬만하면 다 가발입니다. 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대부분 다 가발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미난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파르타리가 어떤 장기를 두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하고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장기가 이제 칸이 한 30개가 있는 것인데 또 말을 옮겨놓으면서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장기예요. 이게 무슨 장기냐면 내가 이기면은 그 여신이 내세 여행을 계속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저런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네트 장기라고 합니다. 세네트 장기. 자, 그리고 이제 모습이 자주 나오죠. 여기 보시면 십자가인데 위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저는 앙크 십자가라고 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불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들이 죽어서 무덤에 온 그 여인한테 아니면 그 무덤의 주인한테 이렇게 줘요. 앙크 십자가를. 또는 신을 뜻하기 때문에 앙크 십자가를 항상 들고 있기도 하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 고대 이집트 역사는요.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굴꾼과 파라오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파라오는 무덤을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하고 도굴꾼은 파서 금 팔아먹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금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굴이 안 당한 무덤이 제가 투탕카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왕가의 계곡입니다. 여왕이 아닌 남자 왕들이죠. 왕가의 계곡에 무덤의 도면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점처럼 보이는데 좀 더 확대하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물건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쏟아 넣었어요. 투탕카멘이 18살에 병 걸리고 19살에 죽었거든요.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굴을 파다가 갖다가 막 그냥 쏟아 박았어요, 그냥.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이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7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부장품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땅굴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70일 동안 저 돌산인데 저걸 얼마나 파겠습니까? 조금밖에 못 판 거예요. 방 정확히 5개인데 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진열하게 쌓여 있는 것은 이제 4개입니다. 거기에 그냥 쏟아 넣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투탕카멘의 이름이 삭제됐거든요. 삭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있는 줄도 도굴꾼들은 몰랐겠죠.
그 현대에 들어와서 하워드 카트라고 하는 이제 영국 사람이 저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곳은 옛날 그 인부들의 숙소였나 보다 해가지고 손도 안 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발견이 된 거죠. 5,500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저 5,500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도굴이 되지 않은 그 무덤 속에 부장품을 다 합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집트에 이제 박물관 엄청나게 큰 걸 하나 만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박물관 10개는 더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무덤 하나를 딱 발굴했을 때 박물관 하나예요, 사실은. 엄청 5,500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관이 나온 건데 마스크 자체는 그 내세 여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마스크를 화려하게 한 것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부장품들을 보려면 뭐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박물관 용도로 만든 건물로는 이제 처음이고 저기 역시 상징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일단은 연못을 보면 2개의 상하 이집트 식물이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것은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수련, 연꽃이고요. 그다음에 덤불처럼 올라가 있는 것은 파피루스입니다. 그다음 뒤에 있는 건물 정면 벽면에도 여러 상징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하토르 여신. 이 양쪽에는 그 여인들이 들고 있는 거라든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좀 다르죠. 코브라를 이제 머리에 이고 있고요. 또 한쪽은 이제 독수리에다가 이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수리하고 이 코브라도 사실 여신이에요. 코브라를 와제트라고 하고요. 와제트 여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네크베트 여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라죠. 야, 이렇게 조그만한 곳에 이렇게 부장품이 많나? 방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크고 작은 방들이 1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어마어마하죠. 근데 2층에 올라가면은 이제 투탕카멘의 이제 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는데 저게 가장 그 밖에 있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7겹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했잖아요. 7겹으로. 그래서 맨 안에 미이라를 갖다 넣었습니다. 뭐 이런 관들이 있는 거죠. 관 속에 관이 있고 관 속에 관이 있고 관 속에 관이 있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첫 번째예요. 마스크가 아닙니다. 관에 뚜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본 거는 마스크고 마스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색을 칠한 거죠. 보통 이제 미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리깨하고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가 있어요. 이 도리깨는 이제 적군을 치는 거라서 이제 힘을 상징하고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여튼 죽으면 이런 크로스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세 번째 맨 마지막이죠. 저걸 딱 들으면 이제 미라하고 이제 마스크가 딱 있는 부장품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탕카멘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이렇게 펜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팔찌, 반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의자도 있고요, 샌들도 있고요. 이게 가장 이집트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처럼 생겼나요? 숫덩굴이에요, 숫덩굴. 빨간색은 홍옥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어떤 옥 종류예요. 홍옥수. 그다음에 파란색 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져온 청금석. 그다음 황금도 있고요. 그다음 맨 밑에 이렇게 옥처럼 보이는 것에 이렇게 바구니처럼 보이는 거는 모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everything, 그러니까 all, 뭐 이것을 의미하는 그 상형 문자. 근데 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 풍뎅이는 태양신을 상징을 합니다. 풍뎅이가 정확하게 저 쇳덩구리가 그 소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태양을 하늘에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진행하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 쇠똥 안에 알을 넣어서 새끼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하고 같다 해서 태양을 상징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집트 미이라에 이 부장품들이 많은데 몸에 갖다 붙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반드시 저 쇳덩구리는 심장에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심장을 박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저를 갖다 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미스릴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금이라는 게 이제 신의 그 피부이기 때문에 금으로 이제 만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부장품으로 놓고 신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전쟁도 하지 않고 축적된 것을 계속 이제 발전시켰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쭉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